제 코너 이름이 혼란한 정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는 선거권의 혼술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이 오디오 작동 좀 실수로 어제 여러분들의 귀를 좀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부족한 점은 차츰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국회 사진이 보이는데 국회가 거의 뭐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을 연출하면서 국민들을 또 분통이 터지게 하고 있죠. 국회의장이 뭐 성희롱 논란까지 일어났고 또 국회의장이 칭병으로 입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원도 입원을 했고 또 곳곳에서 증거 사태가 일어나고 삿대질이 있고 욕설이 있고 결국 이것은 나중에 또 뭐 국회 의사진행 방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사법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북색통 국회, 막장 국회 끝은 어딜까요? 지금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이 28군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은 뭐 처리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그냥 볼 리가 없고요. 또 28개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조정을 하려면은 뭐 복합선거구라는 게 있죠. 뭐 2개 이상의 시, 군, 구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선거구가 된 데가 있는데 뭐 서울 같으면 같은 구 단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복합선거구의 경우에는 또 28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국회의원들의 선거구가 막 흔들리죠. 그런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구법, 국회 선거법이 참 개정이 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북색통 국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이 난장판 국회 끝은 어딜까? 저는 정계 개편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창업주라고 할 수 있죠.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2017년 조기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죠. 출마를 한 이후에 지금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침체기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그동안 정치적인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죠. 언론과도 접촉을 하지 않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9월달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퍼스트트랙 사태에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거치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특히 유승민 의원이 다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이후 2017년 대선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밝힌 거는 상당히 오랜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은 개정했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번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완전히 외면됐죠. 소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 한국당, 제1야당 한국당을 패싱한 선거법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원래 한국당 계열 출신이죠. 그렇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보수대 통합을 주창하는 쪽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와의 재결합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 편을 들어서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보수대 통합의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과의 통합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통합이든 재합류든. 자,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의 당 사태를 보고 나서 동료들과 당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진로는 아니고요. 동료들과 당의 진로고 그것을 동료들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동료라고 하면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동료는 아마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28명인데 전체는 아닐 겁니다.
유승민계를 이야기하겠죠. 원래 한국당 계열 소속이었다가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바른정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귀했는데 복귀하지 않고 국민의당과 연합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든 그 사람이 8명입니다. 유승민계라고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유승민계 8명이 단체 행동을 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동 통일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 8명이 집단 복당을 하는 형태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아마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 형식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당권을 잡아야죠. 안철수계도 있고 뭐 호남계도 있고 여러 계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손학규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은 유승민 전 대표가 아마 비대위원장 같은 형식으로 다시 당을 접수하고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반대파들도 같은 생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출신, 특히 호남의 국민의당 출신 같은 경우는 아마 당권을 잡아서 뭐 민주평화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당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당대당 통합이 가능하지, 본인이 개별적으로 들어가서는 본인의 지역구를 지키기가 어려울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 약 50억 원의 현금이 금고에 쌓여 있습니다. 당에 끝까지 남아서 다른 반대파들을 몰아내는 쪽, 그쪽에서 그 넉넉한 선거 자금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안철수 전 대표, 독일에 있죠. 9월에 귀국할 예정인데 뭐 조기 귀국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조기에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당의 수습 과정 또는 뭐 정계 개편이 일어나더라도 지금부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상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국민의당 출신은 전체 16명인데 이 중에서 안철수계 그러면 8명입니다. 8명인데 그 중에서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핵심 척근이고 안철수 전 대표의 메시지를 그 당내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태규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동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했고 또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뭐 반대를 했습니다. 퇴진론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안철수 전 대표의 심중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바른미래당의 공동 창업주죠. 그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손학규 대표가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경영을 밀어내고 직접 경영을 하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에서 그 바른미래당이 독자 생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확인이 됐죠. 3.몇 % 얻었습니다. 그 후보가요. 결국 유승민, 그렇게 되면은 독자 생존을 얻기 때문에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유승민계는 한국당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그냥 한국당에 복귀를 하게 되면 또 반발이 있겠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나갔다가 지금 다시 대선에도 별도로 출마했다가 다시 들어오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유승민 한국당 복귀 조건으로 험지 출마론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검토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죠.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에 복귀하되 대구 지역의 지금의 지역구가 아니고 서울 수도권의 민주당 강세 지역, 또 상징성 있는 지역, 가령 종로, 지금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종로 같은 곳, 이런 곳에 가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을 제가 모 한국당 의원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로서는 활용 자원이라기보다는 대기 자원, 볼펜 토스에 가깝습니다.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가령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으로 간다면 같이 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그 한국당과는 전혀 안철수 전 대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친문이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에도 가기 어렵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는 과거에 처음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깨끗한 정치 또는 중간 정치 이런 것을 다시 주창하면서 제3지대에 머물면서 내년 총선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정계 개편의 일환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른미래당 나머지 그렇다면 호남계, 호남 쪽, 그러니까 안철수계라고 보기 어려운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9명. 호남계 9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호남을 텃밭으로 민주평화당과 같이 세력을 합치거나 혹은 집권 여당이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패스트 트랙 이것 때문에 어떤 정계 개편의 시침은 이미 돌기를 시작을 했고 시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것은 정계 개편을 앞두고 예고음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장판 국회의 끝은 아무래도 유승민, 안철수가 정계 개편 패스트 트랙에 올라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